이런 삼박자가 갖춰진 신개념 범죄라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텔레그램 자체에서 외부로 지금 정보 주는 걸 꺼려서 그런 거지 여기서 쓰인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기술들이 대단한 건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대화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그냥 백업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국내 통신사들의 협조만 좀 받으면 이런 기록들은 바로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대화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찾아내는데 힌트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주로 이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쓰이는 화폐가 보통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는 이제 추적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범죄에서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범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래서 이 거래하는 거래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공조를 해서 수사를 같이 진행하거나 이러면 뭐 이렇게 좀 협조만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추적 자체가 그냥 번거롭고 좀 까다로울 뿐인 거지 뭐 잡아내는 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방송 보시는 이 저기 방 들어가셨던 일종의 뭐 동조하신 분들 그분들 계시면은 그냥 빨리 자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만들어진 취지와는 달리 범죄로 사용되다 보니까 텔레그램 하면은 좀 순기능보다 원래 만들어졌던 순기능보다는 좀 역기능으로 쓰여지는 좀 나쁜 앱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 그 무장 테러 조직이죠. IS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으로 주로 소통을 했고요. 근데 참 이게 좀 답답한 사람들인 게 IS가 엄청 그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물론 걔네 기준에서는 그게 뭐 성전이었으니까 숭고한 죽음이겠지만 테러가. 근데 이제 이때도 텔레그램에서는 이 IS 대원들 정보 안 넘깁니다. 각 국가들한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국의 그 메이 총리가 범죄자들의 둥지라는 표현까지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그 홍콩에 그 반정부 시위 있었잖아요. 뭐 민주화 시위라고도 부르는.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개정법. 이거 이제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시위를 했던 내용인데 이때도 이제 텔레그램이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게 쓰면 약이고 나쁘게 쓰면 이거는 완벽한 독인데 이런 그 양날의 검 같은 메신저 이런 성격을 가진 메신저가 그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도구로 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사건을 좀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불분명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탄생된 익명성을 보장하는 해외 앱과 이를 악용해 돈을 벌고자 했던 변태 사이코패스들 그리고 지금 현행법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현행법도 이런 범죄자들을 처벌하기에 딱 뭔가 적절한 법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법은 있는데 정확하게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파고든 이런 삼박자가 갖춰진 신개념 범죄라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텔레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배경을 이해하시니까 왜 자꾸 텔레그램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과연 사라질까에 대한 거에 대한 답도 좀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범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뿌리 뽑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뿌리 뽑는다 하더라도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이게 공론화가 돼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바로 잡을 기회가 한 번 정도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국민들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텔레그램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앞으로도 이 범죄자들의 정보를 주는데 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텔레그램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N번방 사건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알려졌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조주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은 누구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나? 전에 제가 이제 검거된 과정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조주빈이를 보니까 지금 25살짜리예요. 그 당연히 뭐 남성이고 조주빈이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대학 이름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있는 이제 전문대학교 여기서 이제 정보통신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학보사 편집국장을 한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뉴스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좀 애매한 거예요. 학보사 편집국장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보사 편집국장은요,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맡았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편집국장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기사를 어느 면에 실을지, 비중을 어느 정도를 둘지, 이번에 발행되는 신문의 여러 내용 중에 중심을 어디로 가져갈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데스크라고 부르고요. 간부예요. 가장 뭐 실세라든지 핵심 간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편집국장이고요. 그래서 누가 편집국장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언론사의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발행하는 이 학보의 편집국장을 했다라는 얘기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핵심 간부를 맡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학보사의 편집국장
편집국장 출신들은요, 언론사의 면접을 보거나 이런 채용 뭐 시험 같은 거에 응시를 했을 때 그래도 이게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 편집국장 정도 했으면 학교에서 소정의 근로소득이나 이런 뭐 장학금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보사 편집국장이었다는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얘가 보니까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했어요. 한 달 남기고 해임됐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행태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좀 놀라는 거죠. 그 2014년에 얘가 편집국장 시절에 조주빈이가 칼럼을 하나 쓰는데 그 내용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내용이 성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그런 예방을 위해서 실시한 강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얘는 나름 뭐 이렇게 학보사의 편집국장으로서 정의로운 척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불과 뭐 몇 년 만에 지금 전 국민이 규탄하는 이 성범죄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제가 또 이따가 뭐 손석희나 윤장현 같은 사람들 왜 다뤄졌는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번 기자회견 보신 분들 그 진정성 느껴지셨나요? 아니 말은 무슨 뭐 자기가 자신의 악마의 짓을 멈추게 만들어서 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범죄 시인하냐 인정하냐 거기에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아니 근데 그 반성했다는 사람이 자기 범죄를 인정 못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한 다중인격 또는 이중인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 정말 뭐 더 욕할 것도 없을 만큼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하는 짓들이. 그리고 지금 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이슈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문빠냐 일배냐 이런 이슈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손석희, 김웅 이런 사람들 왜 등장하냐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 이런 이슈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사건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계속 공론화돼서 지금에 왔는지를 설명을 또 드릴게요.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처음 알려진 걸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어디가 처음이고 최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뭐 다 주장하기 나름이라서 제가 봤을 때 설득력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너무 맹신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최초의 신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추적단 불꽃이라는 대학생 두 분이 만든 일종의 뭐 취재팀으로부터 이제 신고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만든 사실 제일 높은 수운을 가진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이 불꽃, 이 추적단 불꽃 이 두 분이에요. 물론 뭐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들도 이분들이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들이 이 사건을 취재했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근데 계기를 보니까 뭐